아니, 김정은은 왜 나왔어? 이것도 미중 무역 전쟁이랑 관련이 있는 거였어? 이거 모르고 들어갔다가는 다음 주 박살 나겠는데? 안내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간지표 채널 휴덱스의 지표입니다. 자, 일요일입니다. 내일 주식이 또 시작이 되죠. 근데 이제 주말 동안 뭐 영국의 보리스도 뉴스에 나오고 김정은도 다시 나왔어요. 22일 만에 다시 나왔는데 다들 뭐 아기 보시느라 또는 이제 와이프랑 놀러 가시느라 뉴스를 다 챙겨보지 못하고 계실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말간 나왔던 뉴스들을 쭉 이어서 한번 보여드리고 그 뉴스들에 들어있는 각국의 생각을 또 제가 뇌피썰로 한번 풀어볼 테니까 다들 뉴스는 다 못 챙겨보더라도 요 영상은 꼭 챙겨보셔서 주말간 나오는 뉴스들의 50% 이상은 챙겨갈 수 있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23일 뉴스부터 볼까요? 미친 새끼, 멍청이, 미중사상 유례없는 역대급 막말 정쟁, 요런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 다들 잘 알고 계시는 겁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있는 신냉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선 뭐 도널드 트럼프가 뭐 미친 사람이었네요. 이제 좀 오늘 좀 순화를 하긴 했네. 이제 미친 사람 또는 이 멍청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중국을 때리기 시작을 하는 거고, 이제 폼페이오 장관도 이제 악랄한 독재 정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중국에서 뭐라고 하느냐? 자, 폼페이오 장관은 고개를 들어 사실을 직시하고 입을 쳐닫고 여론의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둘이 싸우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 우리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이죠.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중국이 이번에 있는 양회에서 홍콩 보안법 초안을 이제 딱 공개를 하면서 미국이 강력 대응하는 거, 요게 이제 제가 가장 최근에 올렸던 내용이죠. 잠깐 보자면 이제 홍콩 국가보안법이 문제였는데 요게 이제 빨리 한번 스캐닝해 볼게요. 국가전복, 반란선동, 국가안전 저해 위험인물에 대해서 이제 최장 30년까지 징역을 처할 수 있게 하는 법이고, 요게 이제 이루어지면은 송환법 같이 시위가 불가능해지고 홍콩 민주인사의 피선거권 박탈 가능하다고 했죠. 이제 코로나로 집단 행동을 못하는 틈을 타서 이제 중국이 하는 비열한 꼼수, 하나의 중국을 위한 비열한 꼼수라고 말씀드렸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당연히 문제 강하게 다룰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미중 관계 가치 없어 이렇게 이야기까지 하면서 이제 미국은 자유주의의 수호자고 당연히 반대하고 여기에 관련된 모든 단체에 대해서 제재를 할 거고 이들과 거래하는 은행 처벌한다고 했습니다. 미 상원에서는 이제 뭐 루이신 같은 사실상 중국 기업을 다 퇴출하는 책임법을 가결을 했고 코로나에 대한 책임도 계속적으로 강하게 추궁을 하고 있죠.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중국도 뭐 격렬하게 반응하죠. 단호히 반격하겠다고 하고 모든 요구는 불수용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국가보안법 당연히 강하게 추진하고 하나의 중국 의지를 표명했고 홍콩 시위 원천 봉쇄하고 대만도 마찬가지. 미국은 꺼져라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거고. 자, 미 상원에서도 이제 외국 기업 책임법 가결한 거에 대해서 우리도 보복할 거다. 걔 누구냐? 화웨이 같은 애들에 이어서 바이두도 이제 우리도 자진상폐할 거고 이제 홍콩에 다시 이제 상장을 할 거다. 그러니까 너네 주식시장 우리가 흔들 거다. 이렇게 협박을 한다고 했죠. 코로나에 대해서도 뭐 우리가 뭐 했다고 하는데 그런 뭐 근거 있어? 뭐 억측이잖아. 뭐 보상할 생각 전혀 없어. 뭐 이런 이야기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거기 보면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미국과 이제 중국의 입장이 왜 이렇게 나왔느냐 이건 뭐 뻔하죠. 미국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사실 미국은 트럼프도 달긴 달았지만 미국 국민들도 되게 많이 달기는 했어요. 요건 이제 한국이랑 이제 미국이랑 조금 다른 그 모습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한국은 집을 사거나 전세라는 이제 뭐 특이한 형태의 렌트가 존재하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집이 월세살이를 해요. 예전에 왜 서브프라임 모기지도 그때 그래서 터졌던 건데 얘네는 한 달 벌어서 한 달 월세 내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진짜 요게 좀 일을 못하는 기간이 길어지면은 실제로 월세를 못 내서 쫓겨나야 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그 비중이 전체 국민 중에서 많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슈가 많이 되는 뉴스들 중에서 왜 그 미국의 그 건물주들이 이제 너네 월세 못 낼 것 같으면 나랑 그럼 잭스하자 뭐 요런 이야기들 이제 해가지고 이게 되게 뉴스에도 많이 나왔는데
이제 우리는 그런 게, 뭐,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미국에서는 이제 건물주가 세입자한테 이 월세를 담보로 잭사하자고 했을 때의 처벌법도 따로 있을 정도로 이게 되게 공공연하기도 하고 되게 이제 많다는 거죠. 이렇게 사실은 뭐 의식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집에서 나앉게 생겼으니까, 여기 보면은 일부 상점들에서는 마스크 쓰면 입장 금지, 자유가 더 중요, 이런 식으로 이제 트럼프에게 동조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특히 이제 저소득층일수록 이런 걸 더 심하겠죠. 뭐 중산층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금 하는 거 뭐 국가 봉쇄를 완화하는 거 이런 거 이제 지지하는 층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있어서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중국은 반중 전략에 올인. 요게 이제 24일 뉴스 기사인데 이 친구가 이제 제 유튜브를 보고 이제 제목 기사를 썼나 봐요. 자, 보시면은 이제 트럼프가 1일 1강 하는 이유가 재선 때문인데, 제가 이게 보면은 임진왜란 전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민들아, 적은 내가 아니라 적은 중국이야. 너네가 월세 못 내가지고 건물주들한테 부당한 그런 이제 조건을 이제 제한받는 거, 또는 뭐 지금 많이 죽어나가는 거 다 나 때문이 아니라 중국이 우리를 이제 죽이려고 바이러스를 퍼뜨린 거야. 이런 식으로 불만을 외부로 돌리는 일본을 따라하는 전법을 쓰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그대로 이제 제목에 나왔죠. 요렇게 해가지고 뭐 트럼프 반중 올인 놓고 이제 뭐 중도층의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 요건 아까 말했던 요런 이제 이런 사람들 말하는 거고, 이제 책임을 전가하는 전형적 패턴, 이런 건 좀 있는 사람들, 이제 지식층이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하겠죠. 이제 미국은 이렇기 때문에 사실 연말까지 재선이 될 때까지 트럼프는 무조건 이제 때릴 수밖에 없다. 자, 근데 중국은 또 이제 왜 이렇게 했느냐? 사실 이 중국도 그때 말씀드렸지만 지금이 미국에 대한 반기를 드는 적기이기도 하고, 또 다른 하나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코로나가 많이 퍼지면은 대규모 시위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작년에 홍콩의 송환법 때 시위 얼마나 컸습니까? 그 시위가 컸고, 시위의 결과로 걔네 선거가 민주 야당이 거의 90% 이상 이제 당선이 됐잖아요. 근데 중국이 보면은 소수민족이 굉장히 많아요. 뭐 위구르족, 여기도 이제 인권 문제로 독립 문제로 되게 말이 많은 곳이고, 몽골족, 여기가 아마 내몽골일 텐데 외몽골은 이미 이제 거의 독립이죠. 여기 내몽골도 당연히 외몽골 보면서 독립하고 싶을 거고, 뭐 후이족, 뭐 여기도 뭐 비슷하겠죠. 티베트족, 여기가 중국을 가보면 티베트 콜로니라는 곳이 있어요. 아니, 썬큰 콜로니 그런 거 아니고, 이 티베트 콜로니라고 해서 티베트족들이 모여서 사는 곳인데, 가보면은 진짜 놀라운 게, 사실 이제 해외여행 나가보면 중국인은 중국인답고 일본인은 일본인답고 한국인은 한국인답잖아요. 근데 티베트족은 보면은 한국인이랑 구분이 안 돼. 절대 안 돼요. 진짜 좀 딱 보고 한국의 스님인 줄 알았어요. 저도 이제 중국에서 딱 티베트 콜로니 가보고, 그 정도로 이제 한국과 이제 외모적으로 되게 유사하고, 얘네가 먹는 음식도 되게 유사하고, 얘네 언어를 뒤져보면 한글이랑 비슷한 언어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얘네가 느끼기에도 중국이랑 자기들은 되게 다른 거야. 되게 다르기 때문에 얘네도 독립운동을 엄청 많이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예전 같은 경우는 중국이 얘네를 무력으로 딱 진압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얘네 교류를 막죠. 그러면은 다른 데도 다 이렇게 지배당하고 살고 있구나 하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또 이게 가만히 있는 거야. 근데 요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죠? 뭐 한국에는 트위터, 우리는 싸이월드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뭐 중국에도 웨이보, 뭐 미국에도 뭐 있냐? 유튜브, 유하, 뭐 유튜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정보가 많이 활발하기 때문에 옛날보다 이제 다른 나라의 실정을 잘 알아요. 서로에 대해서 많이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들이 부당한 처우를 당하는 건 부당하다라는 걸 알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네가 독립을 엄청 원하고 있는데, 지금 대만도 그러고 있죠. 또 뭐 어디냐, 위구르도 얘네도 이제 말 많았죠. 홍콩에서도. 그러니까 이 중에 하나라도 자치 독립을 하게 되면은 얘네가 다 연쇄적으로 독립을 원할 수가 있어요. 그럼 중국은 하나의 중국을 위하면서 이제 세뇌를 잘 하는 나라인데, 여기 보시면은 땅덩어리 중에 50%가 소수민족이에요. 소수민족.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홍콩이나 대만 하나가 문제가 아니고, 그 하나를 통해서 나머지들도 전부 다 도미노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절대 막아야 되는 거고, 지금 건강적인 이런 이슈가 있을 때 이렇게 딱 뭐 가장 거기에 이제 선두 그룹이 되는 홍콩에 대해서 보안법을 딱 제정해서 그걸 딱 막음으로써 나머지 소수민족들도 다 분질러 버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딱 내용을 보자면, 중국 입장은
코로나 나름 빨리 끝냈어. 근데 이제 미국 유럽은 아직 확산 중이야. 얘네 우리한테 신경 쓸 여력이 없을 것 같아. 그리고 이제 트럼프 이슈키 보니까 재선 때문에 지금 달아있는데, 지금 내가 얘를 쳐야지 미국 내에서 트럼프의 적이 나한테 동조해줄 확률이 높아. 그러니까 지금 이때 우리 내부도 한번 단속해야 돼. 소수민족들 지금 밀어버려야 돼, 얘네. 그러니까 얘들 죽을까봐 시위도 못할걸? 이거 진짜 기회다, 이런 스크류바. 이런 느낌으로 이제 시작한 거예요. 중국은 다민족 국가라서 홍콩 같은 데서 독립하면 다른 애들도 독립하려고 엄청 난리 피울 거야. 절대 안 돼.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나이스다 싶었던 거예요. 트럼프 특히. 야, 이 새끼, 안 그래도 이제 재선 때문에 머리 아팠는데 잘 됐다. 자, 국민들 보세요. 우리 그레이트 아메리카가 지금 힘든 건 나 때문이 아니라 중국 때문이에요. 이거예요. 지금 제일 쉬운 모든 나라가 사실은 모든 나라가 하고 있는 국뽕주입을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국뽕이라는 게 뭐 사실은 저도 한국을 좋아하고 되게 이제 한국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만, 이 국뽕이 진짜 그 어떤 면에서는 되게 위험하거든요. 지금 사실 전 세계적으로 국뽕이 주입되고 있죠. 일본도 강한 일본, 중국도 하나의 중국, 뭐 화평 굴기 뭐 이런 거 이제 뭐 돌돌 피닙인가 뭐 아무 그런 거 이제 하고 있고, 미국도 그레이트 아메리카 하고 있고, 지금 홍콩도 우리는 다시 이제 홍콩 하나의 국가가 돼야 된다. 사실은 모든 애들이 지금 다 국뽕 이런 민족주의에 들어가고 있는데, 국뽕이 뭐가 위험한가 하면 이 국뽕을 가지고 가면 사람들이 좀 뭐라고 할까, 조금 의식이 유해져, 희미해져.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다, 이제 국뽕의 포인트는 우리는 하나다랑 적을 한 곳에 딱 지정하는 것, 요 두 군데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로 해서 결속하는 거랑 우리 외에 누군가 하나를 적으로 만드는 것, 이거 두 개가 이제 국뽕의 이제 가장 주된 그건데, 우리는 하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자잘한 문제점들은 무시하게 돼요. 자잘한 문제점들은 무시하고 그 모든 것들을 좀 비논리적으로 적한테 돌리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모든 것들이 이제 국뽕을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사실 한국도 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일본을 들고 와가지고 일본을 때리면서 한국에 대한 국뽕을 심어주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방법이고, 일본은 뭐 말도 할 거 없고 뭐 중국 뭐 미국 다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렇게 이제 미국도 국뽕 주입시키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뭐 흑인이 가지는 백인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뭐 안 좋은 생각, 뭐 하층민이 가지는 이제 뭐 상층민에 대한 안 좋은 생각. 아까 보면은 월세 못 내는 걔네가 이제 트럼프에 동조하면서 중국 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런 이제 국뽕들이 나오고 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탁 때리기도 얼마나 좋아. 이것들 알고 보니까 인권 탄압도 쩌네. 위구르까지 옛날에 그랬어? 아주 그냥 다 아웃이다. 이번 기회에 소수민족들 독립심에 불 한번 지르면서 우리가 동조 한번 해준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서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자, 보세요. 위구르 인권 탄압 내세워가지고 이제 내포사 차우가 아마 이게 안철수의 안랩 같은 그런 거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 대형 업체 거래 명단에다가 이제 막 소프트뱅크가 투자한 회사까지 전부 다 이제 블랙리스트에 다 올린다 이거예요. 화웨이 이후에 이제 다른 곳들도 다 때린다 이런 거죠. 그게 이제 딱 보면은 화웨이 아웃시키고 이제 뭐 TSMC 삼성 어쩔 거야, 너네 어디에 줄 설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TSMC가 뭐 당장 엄청 실효성 있는 건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미국에 공장을 세우기로 했죠. 그러면서 딱 보면 국민들 보세요. 다들 이렇게 난리인데 제가 이거 가지고 때려가지고 이제 TSMC가 미국에다가 공장 짓는답니다. 중서민층 거기서 일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정치적 업적까지 이제 개이득 때리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중국은 뭐 가만히 있겠어요? 자, 중국에서는 이제 미중 항공업계 갈등을 또 야기합니다. 중국에서 미항공사 취향 재개를 막는다. 여기 보면은 이제 뭐 델타, 뭐 유나이티드 항공, 미국 항공사가 6월부터 이제 중국으로 취향을 원하고 있으나 중국이 이를 방해하고 있다. 요런 거죠. 딱 보면 중국 어쭈 뭐 미국 너네 우리나라 기업 건드려? 야, 너네 미국 지금 난리 나잖아. 항공사 다 죽을 것 같더만. 보잉이랑 델타 너네 다 개망하려고 하다가 지금 겨우 올라오고 있지 않냐? 야, 델타 너네 다 죽어라. 그리고 너네 국민들 지금 델타 죽어서 너네 힘든 거 다 트럼프 때문이에요. 알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또 미국이 어떤 뉴스를 냈냐. 28년 만에 핵실험 재개를 논의한다. 이런 이야기를 또 냈죠. 이거 뭐 그냥 상관없다고 하지만 명명백백히 중국의 경고장을 날리는 겁니다. 러시아도 써있는데 뭐 러시아, 중국, 북한은 사실은 서방에서 보기에는 거의 뭐 어떻게 보면은 얼라이언스에서 보는 호두 연합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얘네는 한 줄이기 때문에
거기에 경고장 날리는 거예요. 이제 미국 고위 연료 핵실험하면 러중 협상이 유용하다. 우리 핵탄두 보유하고 있는 거지. 너네 까불면 죽여버린다. 이런 이제 느낌을 뿜뿜 하는 거죠. 우리 핵실험 다시 한다. 쳐맞고 싶냐? 이런 느낌인데 진짜 이게 웃긴 게 또 중국 여기에다가 SOS를 쳤네. 북한 동생 저 에미나이들 긴장하게 핵 억제력 강화법 언급 좀 해봐. 막 이렇게 때리니까 김정은이 뉴스를 또 냈더라고. 이제 김정은이 지금 저번에 한번 그 뭐냐 사망설 돌았다가 한번 나왔잖아요. 그 이후에 한 20일 정도 또 안 나와서 또 죽은 거 아니냐 이런 게 있었는데 적절하게 이번 타이밍에 또 이렇게 이제 느슨해진 내부 분위기 다지기 뭐 요런 거 하면서 핵 정쟁 억제력 표현을 또 이제 딱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핵을 만듦으로써 이제 서방 국가에 대해서 우리를 타격하려고 하는데 방어 수단을 만들겠다 이 이야기인데 옛날부터 하는 얘네가 협상 카드인 거잖아요. 미국을 긴장시키는 협상 카드인데 나 숨차 숨 한숨 돌리고 나 이거 편집을 저도 이제 최대한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급하게 나가더니 숨이 좀 차는데 한 템포 쉬고 자 다시 시작해 봅니다. 자 이제 북한이 보면은 이제 얘가 사실 몸이 좋지 않긴 할 거예요. 이제 몸 겁나 아프긴 한데 이제 시바진핑이 이렇게 하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22일 만에 한번 움직여 보는 거예요. 근데 딱 보면은 얘네는 군부 정권이잖아요. 이제 다들 군대를 갔다 와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군부 정권에서는 이 프레젠테이션도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봉을 지금 쓰고 있잖아요. 키만한 봉을 쓰고 있는데, 이 봉 쓰는 법을 교수법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교수법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 교수법이 이제 사실 듣는 사람은 잘 모르는데, 이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사람은 교수법을 되게 진지하게 처음부터 배우는데, 여기 보면은 이 트럼프가 지금 여기 칠판이 이렇게 있죠. 칠판이 이렇게 있는데 트럼프가 칠판에서 먼 팔 가지고 이렇게 이게 지휘봉을 쥐고 있잖아요. 지휘봉 이렇게 쥐고 있는데 이거 완전 잘못된 방법이에요. 이게 원래 지휘봉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지휘봉의 끝은 이 보는 사람들의 시선을 움직이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칠판 이쪽에 있으면 지휘봉을 이쪽 손이 아니라 이쪽 손에 줘야 돼요. 그리고 이 지휘봉을 움직이는 것도 되게 교묘한데 지휘봉으로 뭔가를 가르칠 때는 직선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직선으로 가르쳐가지고 이 팁을 바라보게 만들어야 되고 요 칠판을 바라보게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야기가 끝나면은 이 지휘봉 내릴 때는 아래로 이렇게 내려야 돼요. 아래로 내리면서 자연스럽게 지휘봉에 대한 시선을 분산시키면서 그때 강한 멘트를 때리면서 얼굴로 요 이제 사람들의 청중의 시야를 딱 모으는 게 이 교수법의 기본이에요. 얘네는 군부 정권이기 때문에 이 교수법을 절대 모를 수가 없는데 근데 이 보면은 지금 이 표정도 봐봐. 이 입꼬리 이렇게 처진 표정 얼마나 힘들어 보여. 지금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교수법도 까먹을 정도로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이제 진핑이 형이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죽겠당 하면서 이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기가 차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바로 뉴스 한번 내버리죠. 어떤 뉴스를 냈냐면 미친놈들이 봐줄래 했더니 이제 김정은 넌 여기서 왜 나오냐. 근데 너네 레이저라고 들어는 봤어? 하면서 이제 뉴스를 하나 더 냅니다. 야 근데 나 이건 좀 진짜 놀랍더라 이거. 사실 이거 스타크래프트에도 없는 거 아닌가? 시즈탱크도 사실은 시즈탱크는 레일건이라고 봐야 되나? 미사일 아닌가? 미사일인데? 근데 이거 보면 영상 한번 볼게요. 야 이게 와 진짜 레이저예요. 와 그 레이저 받고 지금 추락하는 거예요 지금. 와 잠깐 감탄 좀 하고 보면은 미 해군이 공개한 짧은 영상에는 레이저에 명중된 무인기가 불타는 모습이 나온다. 와 포틀랜드랑 가판 이게 그러니까 이게 또 배에서 쏘는 거니까 와 항공기 격추할 수 있고 이게 조금만 강해지면은 핵미사일도 이게 진짜 게임 체인저에 이렇게 생긴 거. 와 멋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처음에는 핵 정도 가볍게 이야기해줬는데 얘가 중국에서 이제 김정은까지 데리고 와서 이제 핵 정쟁 억제력이라 쓰니까 가소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레이저 바로 보여주는 거죠. 바로 레이저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막 이제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하고 나니까 홍콩에서도 이제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하죠. 뭐야? 우리를 위해서 세계가 이렇게 노력하는데? 우리 국민, 홍콩 국민인 우리가 가만히 있을 거야? 코로나가 무서워? 야, 나는 내가 죽는 것보다 우리의 주권 사망이 더 무서워.
막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얘는 국뽕 차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보안법 반대 시위, 제가 중국 애들은 이제 죽을까봐 시위 못할 줄 알았는데 얘네가 시위 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건강이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얘네가 다시 이제 딱 시위를 시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도 아차 싶은 거죠. 이제 아차 싶어가지고 아니 그런 거 아니야. 너네 이제 현지법이 우선이기도 하고 지금 이거 조금 그냥 일부에만 제재하려고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게 통합니까? 휘바휘바 니네 코로나 걸려 현지법 우선이야 해도 이제 홍콩 몰라 개소리 하지 마 시위 이런 식으로 이제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또 이렇게 되니까 또 이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사실 지금 이게 우리가 조금 그나마 어떻게 보면 조금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게 이게 미국과 중국의 짜고 치는 고스톱 요런 느낌인가? 라는 생각도 조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미국과 중국의 문제가 아니라 원래는 중국과 홍콩의 문제였는데 그리고 중국과 대만의 문제였는데 미국이 끼어들면서 중국과 홍콩과 대만과 미국의 문제가 된 건데 여기에 또 영국도 끼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지금 유럽 애들도 지금 중국 애들한테 진짜 불만이 많거든요. 이번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느꼈던 것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이거예요. 뭔가 하면 이건 다들 공감할 거야. 뭔가 하면 선진국이 더 이상 선진국이 아니었네. 이거예요. 사실 뭐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지만 저희가 서양 문물이나 아니면 유럽에 대한 그런 게 좀 있었잖아요. 뭐 동남아보다는 어릴 때 어쨌든 유럽을 한번 더 가보려고 하고 어릴 때 선진국을 가봐야 된다라고 하면서 선진국이라고 가는 곳이 유럽이나 미국이었지 뭐 그런 대만이나 뭐 베트남 이런 곳은 아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코로나 터지고 나서 보니까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걔네가 더 이상 선진국이 아니더라고요. 진짜 뭐 맨날 뭐 신사니 뭐니 그렇게 점점 빼더니 진짜 유색인종에 대한 테러, 인종차별, 미국 내에서도 흑인과 미국 이제 백인들 간의 차별. 지네가 조금만 아프니까 나라에서 그게 컨트롤이 안 되니까 바로 인종차별 쩔고 때리고 테러하고 그거를 한번 보고 나니까 사실 앞으로 이제 비행기가 실질적으로 뜰 수 있냐 없냐 얘네가 이제 바이러스가 잡혀서 비행기가 뜰 수 있냐 없냐라는 그 물리적인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내가 봤을 때는 앞으로 이제 세상이 좀 정상화가 돼도 이거를 또 아시아인이 한번 봤기 때문에 아시아인이 유럽, 이탈리아 이런 데서 처맞는 걸 봤기 때문에 이거를 또 극복하는 게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당장 이게 비행기가 풀리더라도 유럽으로 당분간 여행을 갈까? 난 아닐 거라고 봐. 전 아닐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거를 얘네도 진짜 무서울 때는 그런 것까지 생각 못 했는데 이제 좀 정신 차리고 나니까 지네가 실수했다라는 걸 알거든요. 유럽 애들도 실수했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귀인을 또 중국에 시키는 거예요. 얘네들 유럽도 지금 중국을 사실 엄청 싫어해요. 자기들의 민낯을 까발린 지네가 밑에서 까발린 게 잘못인데 민낯을 까발린 게 중국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 미중 무역 전쟁에 영국도 참여를 합니다. 또 영국의 또 보리슨 얘 또 집단 면역인가 이거 하다가 걸려가지고 실제로 걸려서 치료했잖아요. 자기 인생에서 제일 아픈 타이밍이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이제 보리슨 자체도 이제 중국에 대해서 짜증이 나 있으니까 이제 이 여기에 이제 영국도 참전을 하는 건데 진짜로 이제 전 세계적인 무역 전쟁으로 조금 확산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거기에 있어서 얘는 또 살짝 저는 관중이라 생각하는데 얘가 누군가 하면은 사실 홍콩이 이제 그 영국에 지배당하고 있었잖아요. 사실은 이제 홍콩이 97년도였나? 그때 영국한테 이제 독립을 하는데 홍콩도 되게 가슴 아픈 게 얘네가 이제 자치구가 되는 거를 홍콩 얘네가 하는 게 아니라 영국이랑 중국이 협의를 해서 한 거예요. 그때 이제 마지막 이제 총독이었던 애가 얘인데 얘는 사실 지 주가 올리려고 나온 건데 보면은 97년 아니었나? 84년이었나? 84년이라고 되어 있네.
아, 84년에 공동선언하고 이제 97년에 이제 이양을 했구나. 그쵸, 97년 맞죠? 이제 84년에 영국과 중국의 공동선언의 일국량제, 이게 나라는 하나이되 제도는 두 개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이제 중국 안에 포함되어 있는 중국이지만 제도는 중국과 같이 가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합의를 본 건데, 근데 이제 중국 보안법을 통해 이 선언을 파기하려고 한다.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거고, 이제 뭐 중국의 머리를 조아리면 횡재할 것이라는 환상을 버려야 되고, 중국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무역 기회를 스스로 놓칠 것이라고 속이고 있는 것이라고 이제 미국이나 이런 서양 국가들이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러지 말고 이제 중국에 대항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고, 여기에 있어가지고 이제 영국의 보리스가 5G 사업에서 화웨이를 배제하겠다라고 얘네가 또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화웨이가 그 얘네가 배제해도 상관없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게 휴대폰만 보면은 뭐 중국에다가 휴대폰 갖다 팔면 되겠죠. 근데 이제 화웨이가 하고 있는 건 사실은 이제 5G, 이게 통신 장비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사실 이제 5G가 많은 체감적으로 오지 않아서 요런 느낌이 많이 없기는 한데, 이게 그 하프라이프, 뭐 요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 연령대가 하프라이프라는 이제 총싸움 게임을 다 아는 세대일 텐데, 최근에 하프라이프 알릭서라는 게임이 나왔어요. 그게 이제 VR 게임인데, 그동안 이제 VR이라고 하면은 진짜 조금 재미없는 거, 그래서 교육용, 이 게임으로는 불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그 하프라이프 알릭스인가? 시간 나면 보세요. 진짜 획기적인 세계를 바꿀 수 있는 게임이라고 하는 게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5G가 점점 사용화되면 될수록 그런 게 많이 나올 건데, 이 화웨이가 5G에 대한 통신 장비를 이제 그쪽 분야에 엄청 선두적인 기업이에요. 근데 거기에 있어서 이제 미국이랑 영국이 때리면서 부품을 못 쓰게 되면 얘네는 그쪽 사업에서 완전 도산되는 거거든요. 완전 이제 밀리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건데, 영국도 이제 화웨이를 때리기로 이제 시작을 한 거죠. 보면은 이제 총독도 맞아, 이씨, 잘한다 잘한다, 이제 내가 일국량제 해놓고 왔는데 그거 무너뜨리면 안 되지, 그 간만에 나한테 관심 좀 가져줘봐, 나도 유튜브 만들 거야, 뭐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 거고, 보리스도 아씨, 진짜 너네 이번에 나 중국 때문에 죽는 줄 알았는데 다 중국 놈들 때문이지, 우리도 나도 유럽도 너네 다 짱난다, 중국 보이콧,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또 이제 미국은 어떻겠어요? 아씨, 나 그냥 쇼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얘네 왜 이러냐? 아, 완전 땡큐 소머치다 진짜. 아, 이렇게 된 이상 바이든 같은 애들 무시하고 전 세계가 트럼프 대 중국으로 때리면은, 아, 진짜 바이든은 아예 관심밖 되는 거다. 아, 그럼 중국 때리자. 국뽕, 자국 우선주의, 이렇게 이제 점점 더 이제 날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 뭐 하냐 하면 다른 우방 국가에 대한 압박을 넣습니다. 아, 하는 김에 우리 이번에 G7도 오프라인으로 하자. 어쩔래? 그리고 이제 대만 WHO 가입하는 거 너네 다 동조해줘. 어쩔래? 할 거야 말 거야? 너네 레이저 쏘는 거 봤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제 일본은 바로 아베 트럼프 주재 내달 G7 오프라인 정상회의 참석 바로 하겠다라고 바로 줄타죠. 그래서 얘는 이런 방면에 난 놈이야. 하이하이 가겠습니다 바로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제 일본 국민들 의아하거든. 야, 갔다 오면 일본은 한국이랑 달라요. 얘네는 확진자 취합도 팩스로 하는 나라예요. 얘네는 아직도 종이 돈 엄청나게 많이 씁니다. 저희는 지갑에 요즘에 만원짜리는 몰라도 천원짜리, 특히 동전 가지고 다니는 애들 없잖아요. 일본은 아직도 동전을 쓰고 다니고 현금을 집안에 그렇게 쌓아두는 나라예요. 왜냐하면 예전에 이제 은행에 맡겼다가 나라에서 그 은행에 있는 돈을 한번 몰수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되게 디지털이 안 된 후진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 국민들 의아줘야, 너 갔다 오면 무조건 격리해야 되는데 일본은 확진자 수도 팩스로 봤는데 너 2주 넘게 온라인으로 업무할 수 있어? 이런 이제 의문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일본은 이건 모르겠고, 트럼프 형이 부르는데 어떡하겠다는 거야, 무조건 달려가겠다는 거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중국 이제 얘네가 야, 너네 어디 편에 들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우리 삼성이랑 문재인 어떻게 어쩌지? 어쩔 거야? 점점점? 연말까지만 버텨볼까? 어떡하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사실 문재인은 엄청 친북이잖아요. 친북이고, 사실 그래서 대북주도 엄청 많이 오르고 이랬는데 하필이면 북한이 또 중국 편을 들어버렸어. 근데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미국도 뭐 최우방이잖아요. 지금 뭐냐 그거 방위비 분담 그것도 있고 엄청 많은데 어쩔 줄 몰라는 겁니다. 삼성전자도 지금 마찬가지죠.
미국에 이제 5G 같은 거 해야 되는데 화웨이 망하면 거기 들어가야 되는데 뭐 어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거를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상황이 있어요. 이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제가 쭉 적어드렸는데 이제 재밌게 보시라고 적어드렸는데 생각보다 더 전방위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나라들이 다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나라들이 미국처럼 자기 나라의 내후를 외환으로 바꿔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외환을 키워서 자기 정권에 대한 불만을 밖으로 돌리려고 하는 게 강해지기 때문에 앞으로의 모든 세계는 진짜 상당히 자국 중심주의로 돌아갈 거고 상당히 폐쇄적으로 돌아갈 겁니다. 물리적으로 비행기가 뜰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심적으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죠. 글로벌화 굉장히 후퇴할 거라고 보고요. 그럴 때 있어서 뭐 지금 당장 급하게 다음 주는 뭐 5G 관련주 많이 올랐는데 뭐 5G 관련주가 조금 타격을 입을 수도 있겠죠. 아무래도 뭐 화웨이에 납품을 하는 직접적으로 그런 회사들이라든지 그런 데는 타격을 입을 수도 있을 거고 대북주도 마찬가지로 타격을 입을 수도 있겠죠. 화웨이에 대한 뭐 반사이익주도 있을 수 있을 텐데 뭐 삼성 같은 경우에 화웨이 휴대폰 못 팔면은 삼성 휴대폰 팔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할 수 있긴 하지만 휴대폰은 이미 많이 팔았기 때문에 큰 영향 없을 것 같고 통신 관련된 주는 따로 찾아볼 필요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요즘에 미국 항공주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이렇게 되면 아까 중국이 델타 때리기 시작하면은 델타도 조금 이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여기 안 적혀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유가도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지금 사실 이제 공급이 줄긴 했는데 수요에 대한 측면에선 전혀 늘어나지 않았거든요. 근데 가장 적극적으로 수요를 확충한 게 중국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뭐 미중 전쟁이 확대가 되면은 중국 입장에서도 다시 한번 미국을 때리려고 유가에 관련된 컨트롤을 할 수가 있겠죠. 사실 중국이 수입 안 하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이 뭐 인도, 미국, 뭐 인도, 일본 이런 곳인데 다들 지금 맹 못 추고 있기 때문에 기름도 다시 한번 매우 크게 흔들릴 확률이 있고 또 하나가 좀 식량 관련된 것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유럽이 빵을 많이 먹는데 유럽에서 먹는 빵에 관련된 그 밀 같은 게 제가 알기로는 베트남 같은 데서 수입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뭐 양강 구도가 되고 자국 중심주의가 되기 시작하면은 지금 서로 무기로 들 수 있는 거는 제일 먼저 무기로 들 텐데 그 중에 가장 확실히 칠 수 있는 게 사실은 식량이에요. 베트남에서 사실은 절대 이제 밀을 절대 수출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은 뭐 유럽 애들은 먹을 수 있는 게 없을걸? 뭐 보드카만 뭐 와인 겁나 포도 따 먹어야 되나? 아마 식량 관련된 문제가 조금 일어날 수도 있어요. 이게 예전에 뉴스에도 몇 번 나오다가 조금 이제 봉쇄 완화된다고 하면서 풀렸던 것 같은데 식량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여기에 있어서 비욘드 미트라는 회사가 있는데 요거는 근데 사실 이제 뭐 테마로 엮일 때도 있긴 한데 요거는 근데 궤를 살짝 달리해서 보셔야 돼요. 비욘드 미트는 비건 같은 이제 채식주의자에 관련된 건데 다분히 되게 고급 음식입니다. 비욘드 미트는 그 채식은 돈 없는 애들은 못해요. 당장 이제 마트 한번 가보시면 삼겹살보다 이제 상추가 더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채식주의 이제 채식 운동 하는 사람들도 연예인들도 보면 뭐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라든지 되게 돈 많은 애들, 돈 많은 모델들이 채식을 하고 채식하자고 막 우리 소 키우지 말자고 운동하지 그 아랫 사람들은 안 해요. 이제 비욘드 미트 소세지 4개에 2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비욘드 미트가 앞으로 있을 이제 기본적인 식량에 대한 전쟁의 수혜주가 될 거다. 이런 식의 생각은 좀 안 하셔야 되고 여기에 제가 말씀드린 식량이라는 거는 정말 기초 식량이 될 수 있는 식량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튼 뭐 앞으로 짧게는 다음 주는 뭐 5G 대북주, 뭐 화웨이 반사이익주, 뭐 이런 게 뭐 미국 한국주 이런 게 관련이 있을 수 있겠지만 좀 중기로는 유가 그리고 또 중장기로는 식량 이런 쪽도 한번 관심을 가져봐야 될 많은 뉴스들이 나온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주말에 나왔던 뉴스들 중에서 제가 뭐 미중 관련된 뉴스들을 쭉 한번 추려서 스토리로 한번 이제 쭉 말씀을 드려봤어요. 뭐 자잘한 다른 뉴스들도 있기는 한데
자잘한 다른 뉴스들은 또 제가 다른 테마로 한번 엮어서 또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오늘 요 방송을 보셨으면 아마 주말에 나오는 미중 무역 전쟁에 관련된 뉴스는 거의 다 써머리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별 시간 오늘 노시느라 시간 없으실 텐데 별달리 더 시간 안 쓰셔도 내일 바로 주식시장에 임하실 수 있게 뉴스를 요약해 드렸고, 앞으로 요런 식의 이제 스토리를 담은 뉴스 요약을 한 번씩 해 드릴 거니까 요것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요일 몇 시간 안 남았네요. 다들 이제 남을 주말도 행복하게 보내주시고요. 저희 채널이 이제 원유 관련된 분들이 초반에 이제 많았어요. 너무 감사한 구독자님들이신데, 그러다 보니까 원유 관련된 내용이 아니면은 이제 조회수와 좋아요가 너무 엄청나게 많이 낮기는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언제까지 원유에만 이제 관심을 가질 수는 없으니까 다양하게 원유도 제가 서머니 해드리지만 다른 내용들도 다 같이 볼 수 있게 주변에 많이 추천을 좀 부탁드리고요. 이제 좋아요도 다 같이 눌러가지고 제가 조금 더 힘 가지고 다음 제목을 가지고 찾아올 수 있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